자, 단어의 의미 관계부터 지금 좀 더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어의 어떤 의미 관계 가지고 첫 번째 두 상황을 지금 서다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자동차가 서다와 체면이 서다 할 때, 자, 각각에서 여기서 서다의 의미가 좀 약간 다르죠? 자동차가 서다는 것은 정지하다 의미니까, 자, 이때는 자동차가 다시 뭐 가다 정도를 쓰면 될 것 같고, 자, 체면이 서다라는 말은 이것을 어떻게 위신이나 이런 게 서다와 같은 의미니까, 자, 체면이 깎이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의 어떤 단어가 여기는 반대말 반의 관계의 단어가 좀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 관계를 좀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어휘를 먼저 보고 갈까요? 자, 어휘란 일정한 범위 속에 들어있는 어떤 단어의 집합을 우린 뭐라 한다? 자, 이걸 어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휘를 구성하는 단어들은 의미를 중심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단어의 의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면 더욱 풍부한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거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유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비슷한 말 이렇게 얘기했던 그겁니다. 자,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유의 관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을 유의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그 의미가 비슷하지만 쓰이는 상황과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가 다른 경우도 많아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뭐 배우다, 학습하다인데 배우다는 우리 고유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자어인 학습하다, 학습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또는 익히다, 수강하다, 공부하다, 사사하다. 거의 어떻게 보면 유사한 말들이긴 한데 자, 이것이 쓰인 미묘한 어떤 의미적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바둑을 배우다라는 것은 바둑을 사사하다로 바꾸면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다 의미하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대신에 이 어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다는 말을 쓰는데 여기다가 지금 어떤 단어를 바둑을 익히다 이런 형태로 쓰면 그 의미는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자, 왼쪽에 보시면 자, 유의어 간의 어떤 미묘한 의미적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방언의 어떤 차이입니다. 자, 우리 표준어인 옥수수와 강냉이. 자, 이것은 바로 이 방언적 차이에 의한 의미 차이가 보여지고요. 자, 문체에 의한 차이도 있습니다. 자, 어떤 소의 젖. 자, 이것을 우유 또는 밀크, 외래어로 밀크 이렇게 쓰는 것도 문체적 차이가 되는 거고. 자, 전문성의 차이네요. 자, 우리가 소금을 염화 나트륨이라고 그러면 자, 이것은 또 화학이나 이런 화학적인 데 전문어로 쓰이는 거니까. 자, 이것에 의한 차이. 자, 동무와 그다음에 친구. 자, 이거 내표 의미적인 어떤 차이. 자, 그래서 이건 어떤 우리는 어떤 친한 친구 사이를 이렇게 친구라고 하는데 이 동무의 의미는 결국 절친의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이걸 만약에 북한어 같은 경우에서는 동무는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지금 내포적 의미가 약간 달라집니다. 자, 그다음에 완곡 어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예를 들어 죽다라는 표현은 왠지 우리가 지금 기피하고 싶은 단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신에 돌아가다와 같은 이런 완곡 어법에 의해서 의미적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이번엔 반의어인데요. 반의관계. 자, 서로 다른 의미가 반대가 되거나 또 대립되는 단어들을 우리는 반의관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는 반의어라고 합니다. 자, 반의관계가 성립되려면 자, 이 문구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한 쌍의 반의어 사이에 하나의 의미 자질만 자, 다르고 자, 나머지 의미적 자질들은 공통적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의관계를 성립하게 되기 위한 전제적인 조건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두 가지 조건에서 서로 간에 대립이 되면 안 되고 하나적 의미 차지, 하나의 기준에서만 서로 반대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년과 소녀, 그 다음에 이 청년과 할머니가 있는데 자, 소년과 소녀는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성별이라는 이 하나의 기준에서만 서로 간에 어떻게 그 성질이 달라졌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 반의관계라고 볼 수 있네요. 자, 하지만 청년과 할머니인 경우는 어떤 면에서 자, 성별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의미적 자질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 이런 것은 반의관계가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반의관계는 한 쌍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개의 단어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땅이란 단어가 있는데, 자,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늘. 자, 하늘과 땅이 서로 반대적 개념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또는 땅과 바다가 어떤 서로 반대적인 양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맥적 의미에 따라서 자, 이것을 땅과 하늘, 자, 이것을 어떻게 지금 어떤 수직적 공간의 어떤 차이로 본다면 이 땅과 하늘은 이게 반의 관계가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물이 있고 없고 간에 이런 어떤 차이로 본다면 땅과 바다가 여기서는 대립적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나 여기서 좀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단어, 어떤 의미적 자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단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최소 성분으로 해당 자질을, 해당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로 우리가 표시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로 표시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숙녀는 사람이니까 플러스로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여성이니까 이것도 플러스의 자질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성숙했기 때문에 이것도 플러스의 자질을 갖게 됩니다. 자, 신사는 지금 어떻게 표시됐어요? 자, 똑같이 사람의 성질, 그 다음에 자,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자질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성숙이라는 것은 이렇게 갖고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 나머지는 지금 나머지 자질은 다 동일한데 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 성별적 자질에 의해서 구분이 됐으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반의 관계가 성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상하 관계예요. 자, 두 개의 단어 중에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거나 또는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걸 상하 관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이어라고 하고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이어 이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자, 주의할 것은요. 자, 아랫부분에 그 예문에 보시면 자, 동물은 개에 비해 상이어가 되겠죠? 그리고 개가 하이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하이어 개는 자, 만약에 개의 종류를 다시 쭉 우리가 나누게 된다면 개가 외려 뭐가 돼요? 상이어가 되고 진돗개가 여기서 하이어로 지금 쓰였네요. 자, 그렇다면 상이어 하이어의 관계는 상대적인 관계일 뿐이지 이게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그 밑에 상이어 하이어는 자, 이렇게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는 동물의 하이어이지만 진돗개의 상이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상하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은 자, 상이어일수록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의미를 자, 다른 하이어를 많이 어떻게 포함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또 하이어일수록 개별적이고 자, 한정적인 의미, 어떤 특별한 의미, 뜻이 어떤 한정이 돼 있다는 뜻이겠네요. 자, 이렇게 갖게 됩니다. 자, 됐고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여기까지 들어가면 되게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반의관계는 자, 이것을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 어떤 정도에 따라서 나눠지는 정도 반의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이것이 어떤 상보 반의어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마지막 자, 어떤 방향에 따라 나타나는 방향 반의어. 자,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정도 반의어라는 것은 어떠한 정도나 등급에 있어 대립되는 것. 예를 들어 길다, 짧다. 자, 어떤 정도가 지금 길다, 짧다 형태로 보죠. 자, 이것은 사람에 따라 그 기준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쉽다, 어렵다 같은 경우나 덥다, 춥다 같은 경우는 정도적인 반응어가 된다면 자, 상보 반의어는 상호 배타적 두 구역으로 철저히 양분되는 경우. 자, 남성 아니면 이렇게 여성, 참이 아니면 거지. 자, 둘 중에 하나만 성립, 결국 두 개가 둘 중에 하나만 성립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바로 상보 반의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향 반의어는요. 자, 관계나 이동의 측면에서 자, 방향에 따른 반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자, 위냐 아래냐 또는 자, 사다 팔다는 물건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물건을 내가 받는 것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파는 사람은 물건을 주는 게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여기서 바로 뭐다? 방향 반의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내려갑니다. 자,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가 있네요. 자, 밑에 같은 상황이 일어난 까닭 했는데 어떤 상황? 자, 넌 무슨 띠니 물어봤더니 난 뱀띠인데.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지금 태권도의 그 단을 띠를 물어봤던 것 같은데 자, 이것을 지금 뱀띠로 대답을 했어요. 자, 이렇게 소리는 같지만 자, 의미가 서로 다른 단어를 우린 뭐라 한다? 동음 이의어.
동음이라고 했으니까 소리는 동일한데 이의라는 말은 뜻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또 한 가지, 자, 이거 말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우린 가의어, 만을 자자에다 뭘 썼어요? 자, 여기서 지금 다이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어떤 중심적 의미가 있고 거기에 따른 뭐가 있는 거야? 주변적 의미를 갖고 있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에 가시면 자, 어떻게 나가시냐면 자, 가를 먼저 볼까요? 자, 허겁지겁 뛰었더니 땀에 지금 흠뻑 젖었다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때의 땀과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했다 이 땀은 의미가 좀 다르죠. 자, 이것 하나는 액체의 의미가 되는 거고 자, 하나는 지금 바늘로 한 번 뜬 자국 자체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건 소리만 같지 뜻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의미가 달라져 버렸단 말이야.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것을 동음 이의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아래 있는 가의 경우 자, 현우는 손이 커서 큰 장갑을 사야 한다 할 때 이 손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신체 일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일은 손이 많이 간다 할 때 자, 이때는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그 다음에 노력, 기술 자, 이런 의미의 주변적 의미로 쓰였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자, 요즘은 일이 바빠서 손이 많이 필요하다 할 때 자, 이때 손은 바로 일손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가가 바로 중심적 의미가 되고 나머지는 거기서 파생이 된 바로 어떤 자, 이때 나나 다는 주변적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러한 관계. 자, 다이어의 의미는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때 가는 보편적이고 핵심적 의미, 바로 중심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나와 다에서는 손은 중심적인 의미에서 확장이 된 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주변적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왼쪽 좀 보고 갈까요? 자, 지금 차를 타다와 그 다음에 자, 두 개가 다 차를 타다네요. 자, 이 경우에 자,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경우는 지금 어떤 승용차나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승차하다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아래 부분에 차를 타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차가 커피 같은 거 이렇게 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 소리만 같을 뿐이지 이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자, 동음 이의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다이어하고 동음 이의어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 자, 동음 이의어는 우리가 사전에 이게 등재를 할 때 각각 별개의 표제어로 따로따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이 다이어의 경우는 하나의 표제어로 실려요. 자, 그럼 어떻게 쓰일까요? 위에 있는 자, 손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지금 얘를 손 이거는 이렇게 하나가 있다면 거기에 이렇게 1번, 자, 2번. 자,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어떻게 아래 부수적으로 이렇게 쭉 실리게 되겠죠. 자, 이런 게 바로 여기서 자, 다이어에 해당이 됩니다. 자, 활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더하다와 따뜻하다의 유의어를 지금 찾아보라고 했는데 자, 비슷한 말을 찾아보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더하다라는 의미는 뭔가를 더 합하다 이런 의미, 보태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단어, 우리 고유어, 한자어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따뜻하다도 마찬가지가 되네요. 자, 온난하다는 한자어도 있지만 자, 뭐 이것도 뜨뜻하다, 자, 푹하다 이런 어떤 우리 고유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 2번. 약간 의미적 차이가 있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 여러 번 보셔야지만 지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꼭 별표를 쳐놓으시고 이건 구분을 해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발달, 발전, 그 다음에 신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거기 첫 번째 개는 감각기관 중 코가 발달한 동물이다 이거하고 자, 그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코가 발달했다는 것은 어떠한 기능이나 이런 게 발달했다 이럴 때 쓰게 되고요. 자, 더 나가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자, 열대성 저기압이 점차 발달했다 이렇게 있는데 어떤 기후나 날씨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다 있다 발생 이런 의미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장이란 말을 쓰네요. 자, 펼신자에다가 이게 우리가 확장하다 할 때 쓰는 장자를 쓰는데 클 장자를 쓰게 되는데 자,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다 할 때 신장. 자, 그리고 자, 어떤 권리 같은 경우가 신장하다 이럴 때도 신장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은 자기 발전
또는 아래부터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자, 이런 경우에 발전을 썼습니다. 자, 2번 내려갈게요. 자, 뜨다가, 자, 이거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수능형 문제. 자,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윗부분에서는 지금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조금씩 뜨고 있다 할 때, 자, 뜨다의 반대.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단어를 갖다 직접 집어넣으세요. 거기다가. 자, 여기서 해가 뜨다, 그럼 반대로 해가 지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이들은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를 봤다. 비행기가 떠 있다, 비행기가 내리다. 뜨다, 내리다.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서 물체가 서서히 수면으로 뜨다. 이거, 자, 물체가 수면으로 가라앉다.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반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에 전체적인 상의와 지금 보라고 했는데, 자, 위에 첫 번째 부분에서는 텔레비전부터 식기세척기는 가전제품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가 상의어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버터부터 아이스크림까지는 유제품. 자, 이걸로 해가지고 상의어를 지금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에, 자, 동음 이어와 다이어에 대해 탐구를 하는데, 자, 가를 먼저 보시면, 자, 여기 쓴 약은 처음이다, 쓴 모자는 처음이야, 쓴 글씨는 처음이야. 이렇게 써놨는데, 자, 기억의 경우는 어떤 경우? 혀로 어떤 맛을 느끼는 걸 나타내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인 경우, 자, 모자를 쓰다니까 머리에 얹다, 덮다 이런 의미. 자, 그 다음에 자, 쓴 글씨니까 자, 이거서 자, 어떤 종이 따위에 핵을 그어 일정한 모양, 글자의 모양을 만들다 이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뜻으로 쓴 아이는 할 때 이때 어떤 말이나 언어, 자, 이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자, 이 경우에 쓰다는 결과 어떻게 해요? 자, 소리만 같을 뿐이지 뜻은 완전히 다르네요. 자, 동음 이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길에서 잠들면 영원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자, 잠을 자는 상태의 어떤 잠들다인데, 자, 죽다를 우리가 완곡하게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 잠들다를 쓰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두 개의 단어가 서로 간에, 자, 어떻게, 중심적 의미가 되는 것은 어떤 게 되는 거고, 자, 첫 번째가 바로 중심적 의미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된, 아랫부분은 바로 주변적, 확장된 의미니까 주변적 의미가 되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다이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서 내려오시고 자, 아래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빠르게 요약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품사를 분류를 하는데 자, 품사라는 것은 단어들 가운데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들을 묶어 분류해 놓은 갈래를 우린 품사라고 한다. 자, 분류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죠. 형태, 기능, 의미. 이 세 가지에 의해 분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 이 품사를 자, 다시 나누면 자, 뭐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지금 5개로 나눴네요. 자,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이 있는데 자, 체언에 해당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자, 이게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언에 해당될 수 있는 게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수식언의 관형사와 부사, 자, 관계언엔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언의 감탄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세부적으로 지금 나누는 건 여러분들이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짜임에서 단어와 형태소인데, 자, 단어라는 것은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그 말이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낼 말이고, 자, 형태소는 뜻을 가진 작은 말의 단위라고 했어요. 자, 형태소를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자,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눠진다. 자, 그리고 자립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지만 의존 형태소는 다른 말과 어울려서 사용이 된다. 자, 주의할 것은 이때 끼다와 같이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어? 용언의 어간이라고 했죠? 자, 이 용언의 어간은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의미에 따라 구분을 할 때 자, 이 경우는 어디로 왔어요? 실질 형태소 자리로 오게 된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의미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나누게 되는데 자, 이때 용언의 어간 부분은 자, 실질 형태소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 하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만들기가 있는데 자, 단어는 지금 어근과 접사 자, 이렇게 두 개의 어떤 구성 요소를 갖게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떤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뭐라고 하고요?
어근. 그 다음에 어근과 결합해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부분을 자, 우리가 뭐라 한다? 접사.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종류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와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어떤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가 있는데 자, 이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합성어, 그 다음에 어근의 접사가 결합하는 파생어 형태로 나누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새말은 새로운 사물이나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말을 우리가 새말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단어의 어떤 가치는 결국 뭐냐, 새말의 가치가 뭐냐, 자, 우리말의 어떤 뛰어난 생산성과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 양상, 즉 언어 대중의 사고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 우리 단어의 어떤 의미 관계인데요. 자, 비슷한 말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 유의 관계. 그 다음에 서로 의미가 대립되고 관계를 반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의 단어가 다른 말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되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상하 관계. 자, 그 다음에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서로 다른 단어를 자, 우리가 동음 이의어라는데 자, 동음 이의어 같은 경우는 사전에서 각각의 표적으로 지금 실린다고 했으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다이어는 두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자, 이것은 사전에 하나의 표적으로 실린다는 것. 자,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할게요.